청취자님, 18년 전에 쓰인 요리 레시피에 숨겨진 아주 작은 오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명의 요리사가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왔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검증했으니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믿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도입된 주방 로봇이 그 레시피를 처리하면서 그 오타를 정확히 해석해 주방 전체를 불태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비유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주방을 태워버린 로봇과 숨겨진 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오래된 코드들이 새로운 분석 도구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클라우드 포환 기업 위즈가 공개한 GitHub 취약점 분석 블로그, 데프퍼스트 디스클로즈가 GitHub 리포지토리에 공개한 엔직스 취약점의 개념 증명, 그리고 2026년 5월에 발표된 F5의 분기별 보안 알림 문서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이 버그들이 무엇인지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두 축인 GitHub과 엔직스가 어떻게 단 한 줄의 코드 조작으로 무너져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미션은 도대체 왜 18년 동안이나 숨어있던 버그나 너무 복잡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추적할 수 없었던 맹점이 하필 2026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AI가 이 취약점 발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GitHub 인프라를 뒤흔든 CVE-2016-3854 취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력하는 명령어인 gitpush가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 일상적인 명령어 단 한 번으로 GitHub 내부망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itHub가 단일 서버가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다중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코드를 서버로 푸시할 때 단순히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gitpush를 실행하면 요청은 프록시 서비스인 베벨드, 즉 베벨드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 베벨드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관문을 거치고 나면 인증을 담당하는 기도스를 지나 실질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내부 RPC 서버인 gitRPCD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코드가 저장소에 반영되기 직전에 프레리시브 훅이라는 고언어 기반의 보안 정책 검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프록시부터 인증, RPC, 그리고 검사기까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르고 각자 맡은 역할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서비스들이 사용자 요청의 소유자와 권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이 취약점의 핵심이 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Xstat, 즉 내부 HTTP 헤더를 통해 상태와 권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헤더에 정보를 담는 방식입니다. 관문을 통과할 때 인증된 정보를 이 헤더의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키밥 형태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는 어드민, 세미콜론, 레포는 테스트와 같은 방식입니다. 텍스트 기반의 헤더로 각 서비스는 이 텍스트를 읽어 프로그래밍 내부에서 맵이나 딕셔너리 같은 구조로 파싱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된 키가 들어올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헤더의 유저는 게스트, 세미콜론, 유저는 어드민이라는 완전히 모순된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GitHub 내부 시스템이 이 Xstat 헤더를 파싱할 때는 나중에 작성된 값이 이전 값을 덮어쓰는 로직을 따릅니다. 이를 Last Light Wins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언급한 예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드민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직 자체는 매우 일반적인 파싱 방식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반에 넘기는 영수증에 알레르기 없음, 세미콜론, 알레르기 땅콩이라고 메모를 넘겼을 때 주반장이 마지막 단어만 읽고 땅콩을 잔뜩 넣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가 그 메모를 마음대로 적어 놓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관문 역할을 하는 바벨디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에 세미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필터링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죠. 하지만 바벨디는 사용자가 기프시 옵션을 통해 전달한 부가 데이터를 아무런 소독 과정 없이 날것 그대로 헤더에 이어붙였습니다. 확인도 없이 그냥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중 서비스 아키텍처의 전형적인 맹점입니다. 프록시 개발자는 뒤쪽 서비스에서 알아서 검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쪽 개발자는 프록시가 이미 위험한 문자를 걸러냈을 것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드주의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푸시 옵션 값 안에 교묘하게 세미콜론을 넣어 시스템 내부 변수를 덮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작된 헤더를 가지고 실제로 서버의 권한을 탈취하는 RCE, 즉 원격 코드 실행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변수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서버가 한 번에 뚫리진 않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공격의 연쇄작용이 정말 예술적입니다. RCE를 날선하기 위해 크게 3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샌드박스를 무력화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애초에 외부 코드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꽉 격리하는 튼튼한 감옥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환경 변수를 하나 조작했다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의 설계 자체에 논리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혹 시스템은 레일즈 엠브라는 환경 변수를 확인하여 그 값이 프로덕션일 때만 코드를 엄격한 샌드박스 내부에서 실행하도록 하드코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자는 X스타트 헤더를 통해 디벨롭먼트와 같은 비프로덕션 값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현재 테스트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스스로 샌드박스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힘으로 부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규칙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 다음 단계로 자신이 원하는 악성 코드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악성 코드는 커스텀 훅스 dr이라는 필드를 주입하여 시스템이 훅스 스크립트를 찾으러 가는 기본 디렉토리 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실행되었습니다. 즉 폴더 경로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포 프릴리스브 훅스 필드에 경로 탐색 페이로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경로 탐색은 점점 슬래시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 지정된 폴더 밖으로 빠져나가는 고전적인 기법을 의미합니다. 디렉토리 경로를 바꾸고 시스템의 선의 폴더로 거슬러 올라가서 GitHub 서버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정상적인 유틸리티 바이너리를 Git 사용자의 권한으로 직접 실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샌드박스도 풀려있고 권한도 얻었으니 서버는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격이 처음에는 기업들이 자체 구축하여 사용하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즉 GHS에서만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코드로 올리는 github.com 본 서버까지 어떻게 동일한 취약점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걸까요? 본 서버의 아키텍처는 미묘하게 다를 텐데 그때 위즈 연구팀의 접근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github.com에서 동일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페이로드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서버에서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대신 엑스텟 헤더에 유저 오퍼레이터 모드를 불true와 같은 디버그 플래그로 주입해보았습니다. 디버그 모드를 강제로 활성화하여 시스템이 에러 로그를 생성하도록 만든 것이죠. 에러 로그를 분석해보니 github.com 환경에서는 엔터프라이즈용 사용자 지정 훅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즉, 팔스 상태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기능이 꺼져 있었으니 코드가 도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능의 활성화 여부조차 엑스텟 헤더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공격자가 그 스위치를 true로 덮었어서 꺼져있던 기능을 강제로 켜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GitHub.com에서도 취약점이 동일하게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공용 스토리지 노드에 Git 사용자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공용 스토리지 노드라는 것은 가중 테넌트 환경에서 얼마나 최악의 시나리오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GitHub.com 스토리지 노드에는 개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비공개 저장소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어떤 정치적 성향의 코드든
해커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삼을 필요도 없이 GitHub이라는 거대한 아파트의 마스터키를 얻은 셈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편리한 뒤에 숨은 거대한 공유의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GitHub.com 본 서버는 제보를 받고 단 6시간 만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매우 빠른 대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 서버를 구축해 사용하는 GHES 고객들입니다. 문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무려 88%의 고객이 여전히 3.19 이하의 취약한 버전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CVSS 점수 8.7짜리 치명적 결함인 만큼 관리자라면 즉시 3.19.3 이상으로 패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기 다른 원으로 구성된 최신의 다중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통신상의 허점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의 맹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들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예전처럼 하나의 거대한 시오너 모듈로 묶여있는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완벽하게 부수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엔진엑스의 유령 버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 웹서버 시장의 기반인 엔진엑스에서 발견된 CVE C769-42945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Depth First Disclosures가 공개한 POC에 따르면 이 취약점은 엔진엑스의 HTTP 제작성 모듈, 즉 NGX HTTP 리라이트 모듈에 존재하는 힙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이 모듈은 URL을 재작성할 때 성능 최적화를 위해 독특한 투패스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바꿀 때는 한 번에 처리하지만 이 모듈은 2번에 걸쳐서 처리를 합니다. 이는 C 언어의 특성 때문으로 메모리 관리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length pass, 즉 길이 계산입니다. 바꿀 문자열의 크기를 먼저 측정하여 메모리에 적절한 공간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인 copy pass에서 실제로 그 공간에 데이터를 써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이 계산을 따로 하고 복사를 나중에 따로 진행하는 것은 상태 불일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자가 재작성하려는 대체 문자열 안에 물음표를 삽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물음표는 메인 엔진이 쿼리 인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easyAddress라는 내부 플래그를 활성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서버 엔진을 초기화하는 첫 번째 길이 계산 단계에서는 이 플래그가 0으로 무시된 채 동작하게 됩니다. 인코딩 없이 날것의 1바이트 문자로 취급하여 길이를 잰다는 것은 예를 들어 문자가 10개일 경우 딱 10바이트 공간만 준비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방을 잡은 상태에서 두 번째 데이터 복사 단계로 넘어가면 시스템이 갑자기 활성화된 ISRG 플래그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ngx escape UR라는 함수가 호출되어 안전하게 escape 해야 하는 텍스 문자들이 %20과 같은 16진수 형태로 강제 인코딩됩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상자 크기를 11으로 타이트하게 설정했지만 두 번째 실제 데이터 복사 과정에서는 문자가 3배로 팽창하게 됩니다. 즉 1바이트짜리가 3바이트짜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상자가 찢어지면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억지로 쑤셔 넣으니 상자가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힙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메모리를 터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터져나온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핵심인데 공격자는 이 넘쳐오른 데이터로 임접한 메모리에 위치해 있던 구조체를 덮어 써버리게 됩니다. 이 구조체는 ngx 포울트라는 ngx가 메모리 누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자체적인 메모리 풀 관리 구조체입니다. 이 안에는 작업이 끝났을 때 메모리를 안전하게 청소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 포인터가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청소부 지시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오버플로우를 이용해 이 청소부의 지시서를 조작했습니다. 메모리 청소 함수를 실행하지 말고 운영체제의 시스템 함수를 실행하라고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메모리 정리를 하려고 포인트를 호출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서버 최고 권한으로 시행되게 만든 것입니다. 방어 메커니즘 자체를 완벽한 무기로 탈바꿈시킨 상황입니다.
F5의 분기별 알림 문서에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향도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F5 문서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채택된 아주 엄격한 기준인 CVSS 버전 4.0에서 자그마치 9.2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파급력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8년에 릴리스된 0.6.27 버전부터 최신 1.3.0 버전까지의 오픈소스는 물론 엔진X 플러스 버전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 지난 18년간 전 세계 웹을 지탱해온 거의 모든 서버가 이 유령 버그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해보면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기토부의 복잡한 최신 다중 아키텍처의 논리 결함과 18년 동안 수천만 명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엔진X의 단일 모듈 메모리 선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발생 원인과 아키텍처도 극명하게 다르지만 이 치명적인 취약점들이 왜 하필 2026년에 와서 거의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늘 신층 분석의 핵심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두 가지 발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눈으로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AI 보조 리버스 엔지니어링 도구가 이를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AI는 흔히 코드 작성에 사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정적 분석 방식은 단순히 룰을 입력하고 패턴을 빠르게 스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AI 비조 도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GitHub의 취약점 분석에 사용된 아이디아 MCP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컴파일된 바이너리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통신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데이터가 이 서비스에서 저 서비스로 넘어갈 때 문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언어가 달라지면 추적이 끊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아 MCP는 단순히 패턴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바이너리의 데이터 흐름 전체의 지도를 그립니다. 바벨기에 입력된 X스택 값이 고어 언어의 훅에 도달하기까지 아키텍처를 관통하는 시스템 상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로직으로 재구성해낸 것입니다. 이는 수동으로는 불가능했던 속도입니다. AI는 인간이 수개월 동안 코드베이스를 뒤져가며 추적해야 할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숨에 문맥적으로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NGIX와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데프스터스트는 어떻게 그 18년 된 버그를 찾아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막 무작위로 입력값을 쏟아붓는 퍼징을 무한대로 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베프트 퍼스트의 보안 분석 시스템에 소스 코드를 넣고 실행을 클릭한 지 단 몇 분 만에 AI가 자율적으로 4개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4개나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본 CVE 2016 사기 945뿐만 아니라 다른 3개의 메모리 손상 취약점도 한꺼번에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AI는 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첫 번째 패스의 변수 상태와 두 번째 패스의 상태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포착해냈습니다. 이는 인간이 18년 동안 당연히 앞뒤가 맞겠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던 맹점을 AI가 감정도 선입견도 없이 모든 상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 보안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가 모든 버그를 잡아낼 것이라는 환상, 그리고 대기업의 복잡한 인프라가 알아서 잘 방어될 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진입한 것입니다. AI는 이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코드베이스의 근본적인 균열을 빛의 속도로 짚어내는 초정밀 현미경이 되었습니다. AI는 인간이 설계한 규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패턴과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의를 가진 화이트 해커나 보안 연구원들이 상임 AI 도구를 이용해 18년 된 엔지닉스의 치명적 결함을 클릭 한 번으로 찾아냈고 GitHub의 다중 서비스 맹점을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시스템 패치를 서두르고 계신 여러분, 만약 같은 수준의 AI 분석 능력이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그룹이나
악의적인 공격자들의 손에 먼저 들어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건너다니던 인터넷 인프라의 하부 구조, 어딘가에 누군가의 AI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조용히 백도어를 뚫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방어하는 방패를 두껍게 만드는 만큼 공격하는 창끝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스코드의 명성이나 과거의 신뢰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의 모든 경계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맹신하고 있는 인프라 안쪽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유령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검증만이 답이겠죠.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